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에 돌입한 요즘 문제는 건강이다. 100살 아니 120살까지 살아도 건강치 못하고 누워서 요양원에 있다면 머릿속에서 좋았던 기억들이 행복했던 시절들이 파편처럼 사라지는 치매에 걸려 있다면 100살까지 살아도 무슨 소용인가? 건강한 100살, 치매 없이 아름다운 이 청춘의 기억들을 고스란히 갖고 사는 맑은 머릿속의 100살이 소망이고 이를 지켜주는 문장 필사가 요즘 화두란다. 아름다운 우리 문장 필사에 보기에 적당한 책이 출판되어 화제다. 문장 수집가 윤 PD 팟캐스트에 방송되는 텍스트, 윤 작가의 책, 느낌 그게 뭔데 문장 2, 화제의 그 책이다. 느낌 있는 문장 필사하기, 100세 시대, 나의 뇌, 젊은 생각을 바로 잡아두기, 100세 시대, 내 머릿속, 청년 생각 꼭 잡아두기, 2021년 뉴 패러다임, 치매 예방하기, 멋진 문장 필사에 도전하기를 이 아름다운 5월에 추천한다. 100세 시대, 내 머릿속 두뇌 활동 젊게 유지하기, 문장 수집가, 윤 PD의 산문 읽기, 오시모 북스 출판사의 화제의 신간, 느낌 그게 뭔데? 문장. 본문 중에서 밑줄 치기, 문장 수집가의 산문 읽기, 문장 수집가 윤 PD 포충망에 걸린 걷다가 멈추게 하는 문장들. 나는 저기 질투를 느낀다. 그가 나에게 속삭여 주려던 아름다운 긴 이야기를 다른 사나이에게 먼저 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13쪽 이태준 소설가의 1938년작 산문 책 중에서 처녀가 돌아간 후 벼루를 치우며 생각하니 옥양목이라도 자수만 하면 꼭 주머니라고 귀하게 여길 그들에게 격을 차는 내가 고소되어 한참 웃었다. 17쪽 백신의 소설가의 1937년작 산문 자수 중에서 모든 자유를 잃고 그러므로 음식물의 선택의 자유가주를 잃었을 경우에 항상에 끊는 향수같이 엄습하여 마음을 괴롭히는 식욕의 대상은 위선냉면이다. 19, 20쪽 김남찬 소설가의 1938년작 산문 냉면 중에서 내가 만일 나락을 먹지 않고 서양 사람 모양으로 밀가루로 만든 것을 많이 먹는 나라에 났더라면 밀향기로 별호를 지었을는지도 모르지만은 조선의 난 까닭의 교양이요 평범 단순한 것 중에 가장 인생의 절실히 필요하고 또는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진리가 가장 영원성이 있는 까닭의 내 별호가 도향이다. 24쪽 나도향 소설가의 1925년작 산문 별호 중에서 나름 바다 위에 일점풍도 없었다. 성자 임종과 같이 수평선 너머로 고요히 넘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나는 석초에 타는 붉은 물결을 멀리 보며 느꼈다. 이 외로운 섬 속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속에서도 우리의 조그마한 생명이 자라나고 있지 않은가. 그 어린 생명이 교목과 상록수와 같이 장성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이 쓸쓸한 우리의 등 귀가 든든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가. 31쪽 심훈 소설가의 1935년작 산문 7월의 바다 중에서 남들이 나를 부르기를 순수 시인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나는 스스로 순수 시인이라고 의식하고 표명한 적이 없다. 그런 것이 지금 와서 순수 시인 소리를 듣게 된 내력이다. 35쪽 정지용 시인의 1949년작 산문 중에서 루이야 설거지가 끝이 나거든. 저 백양버들 밑으로 나가자. 거기 가난한 개천에 엎드려서 늙은 아버지처럼 슬퍼하는 가을에게 잘 가거라를 일러주려. 돌아와서 병인처럼 이 쓰러진 굴뚝을 손질하자. 그러고 잊어버렸던 검은 화덕에 붉은 불을 피우고 긴 항해의 이야기와 같은 겨울을 기다리자. 46쪽 김규린 문학평론가의 1934년 산문 가을의 누이 중에서 글씨는 어디까지든지 글씨여 그림이 아니니 효자가 붙으면 조자의 꼬리가 쳐져야 하고 주자가 붙으면 조자의 꼬리가 올라가야 하고 이렇게 글씨에 임기응변이 있어야 할 것임이 마땅할 것은 아니나. 50쪽 기영목 소설가의 1940년작 산문 효조 중에서 작년 봄 내가 한 달포를 두고 몹시 알았을 때 의사를 찾아가니 그 말이 돌아오는 가을을 넘기기가 어렵다 했다. 이러고도 그 가을을 무사히 넘기고 그 다음 가을, 즉 올 가을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과학도 얼마만치 농담임을 알았다. 52쪽 김유정 소설가의 1936년작 선문 그 중에서 문득 내 어머님께서 뚝 꺾어주시던 그 솔까지 달콤한 물이 쪼르르 흐르던 그 가지가 이것이 아니었던가 싶어지면서 내 입속이 환해진다. 56쪽 강경희 소설가의 1940년작 선문 내가 좋아하는 솔 중에서 이렇게 좁혀서 6번 접을 때 내 머리에 언뜻 떠오르는 생각과 같이 내 눈앞을 슬쩍 지나가는 그림자가 있다. 나는 담요 접던 손으로 찌르르한 가슴을 부둥켜 안았다. 이렇게 멍하니 앉은 내 마음은 시라는 층계를 밟아 멀리 액쪽으로 달아났다. 나는 끝없이 달아나는 이 마음을 그대로 사라져버리기는 너무도 아쉬워서 그대로 여기 쓴다. 이것이 내가 지금 담요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동기다. 58쪽 최서희 소설가의 1926년작 산문 담요 중에서 세상의 죽음을 제도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곧 삶을 인도하는 종교가 될 것이다. 65쪽 홍사용 시인의 1938년작 선문 구진비 중에서 우리 집 뒤에는 부엉새가 날아온다. 밤나무 잎이 기름져 반들거리고 잣나무 위에도 일스름 달빛이 흐르어 그 새엽이 마치 음침같이 번들거린다. 고요한 밤이다. 70쪽 노자영 시인의 1938년 작 산문 개변정화 중에서 먹을 것이 없어 수제비 한 그릇에 눈물 겹던 시절을 생각하면 냉장고 안에서 묵을 대로 묵었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음식에 대해 죄스럽게 그지없듯 익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 책들에게도 어딘지 모르게 죄스럽다. 74쪽 도종환 시인의 산문 헌책방술래 중에서 그냥 내버려둬 옥수수들이 다 알아서 일어나. 괜히 강제로 일으켜 세우면 옥수수통 끝 알이 잘 애물지 않고 죽정이가 돼 주접이 된다고. 77쪽 한민복 시인의 산문 그냥 내버려둬 옥수수들이 다 알아서 일어나 중에서 언 몸을 녹이기 위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방 창문을 열었을 때 흐릿하면서도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비가 오래전 만났던 그러니까 한때 연인이었던 여자의 손글씨였다. 80쪽 이병률 시인의 선문 오늘 비행기는 전면 결항입니다. 중에서 라면을 끓이면서 도시인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 물의 양을 맞추면서 면의 상태를 살피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계란을 깨넣으면서 도시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우리 도시인들이 언제 어디에서 또 누구 앞에서 저토록 강하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표현하고 또 실현한단 말인가? 91쪽 이문재 시인의 선문 누가 라면을 함부로 말하는가 중에서 봄이 왔다. 가난한 방 안에 외고와리 분 하나가 철을 찾아서 요리조리 싹이 튼다. 그닥 판비도 안 되는 흙 위에다가 늘 잉크병을 올려놓고 하다가 싹 트는 것을 보고 잉크병을 치우고 겨우내 그대로 두었던 낙엽을 거두고 맑은 물을 한 주발 주었다. 그리고 천하의 공지라곤 유분 안에 노인 땅 한 군데밖에는 없다고 좋아하였다. 105쪽 이상 시인의 1936년작 산문 조춘정묘 중에서 봄비 쏟아지던 날 새벽 이 바위 틈의 빙계도 드디어 풀리는 날이 왔다. 오래간만에 친구와 군들의 안부를 살피고 자담 속을 구부려 찾았더니 오호라 개구리의 시체 2-3마리 담 꼬리에 부유하고 있지 않은가. 117쪽 김교신 독립유공자의 1942년 반일 산문 조화 중에서 총독부에서 헐기는 헐되 총독부에서 다시 지어놓는다 한다. 그러나 다시 짓는 그 사람은 성투짠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니며 다시 짓는 그 솜씨는 온건한 옛날의 그 솜씨가 아니다. 하물며 이인 감정과 기분과 이상이야 말하여 무엇하랴. 120쪽 서리식 언론인의 1926년 동아일보 논설 헐려 짓는 광화문 중에서 포운이 순절하기 이전에 벌써부터 선족교라 하였던 것으로 고려사, 목은집 같은데 일찍이 사실이 보인다. 124쪽 고유섭 미술사학자의 1939년 산문 선족교 변 중에서 나는 얼마나 그것이 사랑스럽던지 밤에 잘 때도 그것을 손에 들고 자기도 했고 그 뒤 어느 지방을 여행할 때도 꼭 그것만은 몸에 지니고 다녔다. 129쪽 민족시인 이육사의 1941년 산문 연인기 중에서
이 길을 걸어본 이들은 한결같이 약속이나 한 듯 내게 말한다. 행복하다고, 정말이지 행복하다고. 돌이켜보면 그 산티아고 길에서 영국 여자를 만난 건 내게 벼락처럼 쏟아진 축복이었다. 한순간의 만남이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에 135쪽 서명숙 언론인의 산문 행복한 걷기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의 경전이라고 한데도 조금도 과장이 아닐 것 같다. 누가 나더러 지목으로 된 한두 권의 책을 선택하라면 화엄경과 함께 선뜻 너를 고르겠다. 144쪽 법정 스님의 1971년 작선문 영혼의 모은 어린 왕자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는가? 누에의 종자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 습성을 길들여 자기에게 편하도록 뜯어 고치지도 않았다. 한국인의 누에치기 특성은 누에를 내 쪽이 아니라 내가 누에 쪽으로 나가 최대한으로 누에의 편의를 맞춰주는 데 있다. 148쪽 이어령 언론인의 산문 괜찮다. 관계의 문화 중에서 사전을 열어야 말의 역사, 단어의 진화사가 보인다. 그런데도 번역가는 사전 난 펴고 어물쩍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고 싶다는 유혹과 하룻밤에도 수십 번씩 싸워야 한다. 152쪽 이윤기 번역가의 산문 잘 익은 말을 찾아서 중에서 현재 세계에서 쓰이는 언어는 몇 개나 될까요? 지난번 우리말이 세계의 12위라는 말씀은 드리면서 정작 세계에 있는 언어 몇 개 중에 12위라는 건 밝히지 않았더군요. 그런데 과연 세계의 형존 언어는 몇 개나 될까요? 157쪽 이익석 국문학자의 산문 한국어의 멸종 위기설 중에서 모든 욕망 버리고 눈 쌓인 히말라야의 설산으로 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수도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그런 은수자가 되고 싶다. 165쪽 최인호 소설가의 산문 나는 스님이 되고 싶다 중에서 버스는 달렸고 나는 금남로 입구에서 내렸다. 1년 전이지요. 7월 5일이에요. 3남매 중 큰아들이지요. 한열이 어머니는 한숨을 토하듯 그러나 힘없이 중얼거렸지만 멋 모르고 캔만 빨라먹는 어린 손녀딸의 손을 힘들여 쥐고 있었다. 171쪽 기형도 시인이 1988년 작 여행 산문 짧은 여행의 기록 제3요원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그가 날란잡다는 의자는 석양을 등에 받고 찬란히 빛냈다. 고독의 누에 고치 속에 자기를 잠그고 식물 같은 나날을 침묵 속에 보내고 있는 낙조같이 쓸쓸하면서도 무언지 감동적인 S양의 간결한 생활을 보고 있으면 이미륵 씨의 인간과 그의 고귀성의 추억이 S양의 영혼의 주름살에 남긴 깊은 그늘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보지도 못한 이미륵 씨가 몹시도 나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178쪽 전혜린 수필가의 1959년작 산문 이미륵 씨의 무덤을 찾아서 중에서 그곳에 배치된 관리관은 무식하기 짝이 없었다. 우선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한국인은 비자 없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한참 후에야 겨우 한국인은 비자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관리관이 내가 북한에서 왔는지 남한에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고 물고 늘어졌다. 183쪽 손봉호 교수의 여행 선문 약수 국민의 여권 중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헝가리인 악사가 다가와 일본 노래인 스키야키를 연주하였다. 아마 우리가 일본 사람인 줄로 착각한 모양이다. 나는 팁을 약간 주면서 한국 노래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즉각 아리랑이 연주되었다. 비엔나에서 헝가리인이 연주하는 한국의 민요인 아리랑을 듣게 되자 기분이 만점이었다. 195쪽 김병무 고고학자의 여행 선문 비엔나로 가는 밤기차 중에서 여행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온 우리에서 처음 출발할 때 우리를 빼면 되는 것일까? 여행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새삼 느끼는 것이지만 여행을 싫어한다고 말하기엔 난 여행이 무엇인지를 너무 모른다. 200쪽 김중혁 소설가의 여행 산문 여행의 무게 중에서 프랑스 시인 하나가 물었다. 왜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 예컨대 미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시가 국민한테서 사랑받고 있는가? 소위 베스트셀러 시인이 아니고도 어째서 시집이 많이 팔리고 있는가? 202, 203쪽
황동규 시인의 1995년작 선문, 음악이 있는 삶 중에서 희귀병으로 전염성이 있으며 드물게 이세에 유전되는 수도 있으므로 죽어도 낫지 않을 병이다. 자각 증상은 발병 후 장시간 경과해야 나타나는데 마이다스마저도 치료비를 감당기 어려운 만치의 고급병이다. 209쪽 글 쓰는 사진작가 윤광준의 선문, 오디오에 미친 사람들, 오디오 파일 중에서 쏟아지는 비 때문에 기타의 플랫을 계속 습관으로 닦아가며 연주했고 드러머가 심벌을 때릴 때마다 화려한 조명을 받은 물방울이 마치 폭발하듯 휘날렸다. 그 장관이 펼쳐질 때마다 관객들은 하늘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질렀다. 216쪽 노동운동가 하정강 교수의 선문, 딥퍼플을 만나다 중에서 다방 전면에 유리로 만들어진 음악 박스가 있고 수천 장의 음반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으며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은 음반을 플레이어에 얹는 DJ가 내 친구였다. 흰 피부에 곱슬머리, 환칠한 키에 잘생긴 그는 영화 스팅의 폴 뉴먼을 빼닮았다. 219쪽 성석재 소설가의 선문, 제발 부탁해요 DJ 중에서 최연소 등단 기록, 김소월은 1920년 창조, 지혜 5편의 시가 추천되어 등단하는데 나이 19세였다. 조지훈은 1940년 21세 때의 문장으로 등단했다. 같은 지면에 같은 추천인 정지용에 의해 등단해 청록파 동인이 된 박모괄과 박두진보다는 한 해 늦었지만 나이로 보면 빨랐다. 박모괄과 박두진은 같은 나이로 한 해 먼저 추천을 받았지만 24세 때였던 것이다. 225쪽 이유식 문학평론가의 선문, 일찍 데뷔한 조숙한 문인들 중에서 그건 그렇다 치고 공책은 또 뭔가. 설날 저녁에 그날 하루 종일 찾아온 새벽액을 차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에서 떠올려 이름을 적었다는 것이 아닌가. 누구나 권에 올리는 술잔을 마다하지 않고 다 드시고서. 234쪽 손영목 소설가의 선문, 새벽액 임명록 중에서 그렇다. 나는 지금 이 효석에 메밀꽃 필 무렵 얘기를 하고 있다. 내가 그 여행을 떠나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소설이었다. 나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었다. 잔잔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소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 내려갈 때에 온몸에 덮여오는 소름과 함께 둔중하게 머리를 압박하여 오는 깨달음, 그런 것이 있는 소설을 쓰고 싶었다. 238쪽 최인석 소설가의 선문, 메밀꽃과의 티 중에서 갑자기 김 시인이 앉은 자리에서 뒤로 벌렁 누워버렸다. 아이쿠 징그러워라. 이따위 잔인한 짓은 다신 안 해. 이렇게 해서 이날의 소문이 신화처럼 번지고 퍼져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행 무서운 기억력의 소유자로서 또 소문난 선배 가객을 제압한 후배 가객으로 경양 각지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248쪽 이동순 시인의 선문, 김지아 시인과의 노래 시합 중에서 빙어 현진과 내외동 딸 현화수 여사가 월탄 박종화 선생의 외동아들 박돈수와 결혼하여 사돈이 되었고 종교인이자 수필가 독립운동가인 김교신 선생의 장남과 30년대 상록스의 모델인 최용신과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선 농학자이자 수필가인 성천 류다령 선생의 장녀가 혼인하여 사돈이 되었다. 또한 이동순 시인과 안도영 시인도 사돈이 되었는데 이동순 시인의 장남과 안도영 시인의 장녀가 지난 2018년 2월 결혼을 한 것이다. 두 시인이 사돈을 맺기까지에는 안 시인이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오랜 인연과 백석 시인에 대한 공통의 관심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6쪽 출판기획자 윤 작가의 가정몽 단사 중에서 교문 앞을 통과하는데 기척이 있어 돌아보니 한 여학생이 교문에서 막한 발을 빼고 있었다. 나의 가슴은 금강산리로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 내가 그토록 흠모에 맞이 않던 소녀였기 때문이었다. 265쪽 이재무 시인의 선문, 혼자서만 꺼내보던 내 마음 벽장 속의 이야기 중에서 다시 누군가를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무치어 뼈가 비칠 것 같은 그 마음의 물결이 일렁일 수 있을는지 그와 헤어져 미술관 계단에 앉아 쓴 시를 덧붙인다. 270쪽 김이듬 시인의 선문,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중에서 1년 전보다 나는 깨끗해져 있었다. 시간과 술의 힘이었다. 하지만 자몽년을 바라보는 나의 호주머니에는
입영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입대까지는 석 달이 남아있었다. 내가 왜 하얀 목련이 피고짐을 몰랐겠는가? 너와 함께 이 세상을 건너가겠다고 말하자마자 입영 통지서를 뒤밀어야 하는 내 자신이 싫었기 때문에 목련이 피는 것을 애써 외면한 것이었다. 273쪽 이정록 시인의 선문 반지는 물방울 소리처럼 구른다 중에서